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행정심판을 공부했어요. 응? 오늘은 교재 725쪽의 행정소송을 공부할 차례예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거의 유사해요. 응? 다만 핵심적인 차이가 뭐지? 판정기관이 법원이라는 점이 다른 거야. 지난 시간에 배운 행정심판은 판정기관이 그 판정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이제 신청을 받아 판정하지. 주로 이제 무슨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그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데서 많이 하지. 근데 소송은 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725쪽에 보면 개설 행정소송이 뭐냐 해서 행정소송의 의의 이렇게 써놨죠. 근데 뭐 별로 시험에 쓰이는 말은 별로 없어.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행정을 둘러싸고 법적인 싸움이 났을 때 이제 권한 있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 판정하는 그런 절차를 소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격이라는 점에서는 뭐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소송 종류가 법원이 판정하는 그 절차인 소송 종류가 몇 가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이제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그다음에 뭐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는 헌법재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각 그 판정하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별을 해서 판정한단 말이지. 그래서 뭐 거기 성격이라는 데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또 세 번째 기능도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하겠지. 재판 소송이 어떤 기능을 하겠어? 아이고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피해 입었다는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치? 그 잘못된 작용 취소시켜주고 이런 국민의 권리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지. 한편 동시에 행정기관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작용하는 걸 통제하는, 행정을 통제하는 역할하고, 그치? 행정심판도 그렇고. 자, 여기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네 번째 거, 적용법규 있지? 거기 공부해야 돼. 적용법규. 그러니까 자, 우선 행정소송 이 절차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이 제정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소송법을 하게 될 거거든.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 자체에서 뭐라고 써놨지? 방과후 1번은 특별한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행정소송 문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행정소송법과 다르게 특별한 규정을 해놨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는 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행정소송은, 그지? 그러니까 행정소송 문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이 행정소송법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이때 방가로 2번이 중요해. 방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행정소송 문제에 관해서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 무슨 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세 개 법이 나와. 그거 무슨 법? 법원 조직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집행법, 이렇게 세 개 법 이름 나오지. 그러니까 요 방가로 2번의 뜻은 뭐야? 행정소송 문제에 관해서 행정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행정소송법에도 이게 좀 행정소송 문제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에 있는 규정들을 적용한대요. 그 세 개 법. 그 방가로 2번이 공부해야 될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자, 행정소송 종류. 이거 공부해야 돼. 중요해. 행정소송 종류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행정심판의 종류, 특히 이제 행정심판에서 심판에 관하여 심판 절차에 적용되는 법이 행정심판법이라고 있잖아. 그죠?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 뭐뭐 있었어?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심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문장은 써놓지는 않았지만 항고심판이라고 우리가 학문상 분류할 수 있어. 왜냐면 이제 공권력 행사 다투는 거. 그래서 뭐뭐 있었지?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나 변경해달라. 무슨 심판? 취소 심판이 있었지.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 무효인지 확인해달라. 무효 등 확인 심판. 응?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지. 뭐였어? 국민이 행정기관에 나한테 뭐 이익되는 거 허가내줘 뭐 이런 거 이제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 안 하는 부작위로 반응할 때, 그래서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아니 내 신청에 대해서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의무를 이행 안 하냐 가지고 그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정해달라 이게 청구하는 게 의무 이행 심판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 공권력 다투는 거. 응?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행정소송 종류는 좀 더 다양하게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보면은 행정소송법은 소송 종류를 네 가지나 네 종류. 그래서 공권력 행사 시정해달라고 싸우는 걸 보통 항고자를 붙이니까 항고소송. 응? 그래서 첫 번째 항고소송. 공권력 다투는 거. 응? 공권력 행사인 처분 이런 거 취소해달라 다투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당사자 소송. 행정심판에는 당사자 심판이라는 게 없어. 근데 이 당사자 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하고 개인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다투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항고자 붙이는 건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한 거 이거를 이제 다투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공권력 행사 조치를 다투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하고 사이에 무슨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응? 돈을 안 준다. 돈 주는 거 나는 이미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안 주고 있으니 내 권리를 실현시켜 달라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국가는 돈을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정 내린 거죠. 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개인과 국가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서로 권리 의무 이거 다투는 거 이거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있어.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민중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관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 놓고 보면 행정소송 종류는 행정심판법은 공권력 행사 시정해달라고 싸우는 항고심판 종류만 세 가지 규정해놨는데, 그지? 행정소송은 여기에 항고심판하고 짝을 이루는 항고소송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런 것까지 있어. 응?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하고 짝을 이뤄서 항고소송, 공권력 행사 다투는 건 처분을 다투는 거야. 응? 처분일에 대해서 항고소송 뭐야? 취소, 변경해달라. 법원에다 신청하는 취소소송. 또 짝을 이루는 게 처분이 무효인지 등 확인해달라. 무효 등 확인소송. 여기까지 다 저거하고 짝을 이루지. 행정심판하고. 그런데 여기가 좀 달라. 여기는 행정심판에서는 행정기관이 신청받고 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으니 의무 이행하라고 판정 내려달라.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없어. 대신에 뭐만 인정되냐면 국민이 행정기관에다 허가 같은 걸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 이거 뭐라고 부르지? 부작위. 예. 그래서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고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라고 확인하는 판정을 내려달라. 부작위가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행정기관이 아무 응답 안 하는 게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데 그치는 거예요. 여기는 더 세. 왜 행정기관 너 신청받고 응답을 안 하고 있느냐? 응?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해줘라. 이거 그렇게 판정하잖아. 이쪽이 더 센 거야. 이쪽은 단지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임을 확인만 하는 것뿐입니다. 응? 그래서 여기는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없어. 저거하고 짝을 이루는. 응? 대신에 여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게 없어. 응? 이쪽하고 비교하면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란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신청받고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이다. 너네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해줘라. 이것까지 판정해줘. 더 좋아. 의무이행 심판이 이거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은 신청받고 거부했을 때, 신청받고 응답 안 하는 부작위가 있을 때 이거 청구하면 돼. 그죠? 단지 요거 이 차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죠. 소송에는. 근데 여기는 뭐 없어. 행정심판에는 이 대등한, 국가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당사자 심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응? 오직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심판만 있어. 응? 그리고 여기는 소송은 또 더 나가서 두 가지가 있어.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지? 민중소송은 간단히 얘기하면, 네, 우리가 학문상 분류하면 이렇게 둘을 분류하잖아. 이 둘은 개인이 행정조치와 관련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소송이에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 뭐 이거는 국가의 행정 처분 때문에 자기 이익 침해당했다. 구제받기 싸우는 거. 이거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거. 자, 이렇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소송,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관적 소송, 이렇게 불러요. 학문적으로. 이 주관적이란 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소송을 뜻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소송이 아니야. 요거는 이제 민중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이름 붙여 민중이라는 말이 일반 국민을 말하는데,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은 건 아니지만 행정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예산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 이러면 자기 개인 이익 침해는 안 당했지만 공익을 위해서 행정의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소송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걸 이제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에서 예산을 엉뚱한 데 쓰더라. 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세금 낸 거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데 거기다가 공무원들한테 막 다 메이커 체육복에다 운동 하나씩 다 사주고, 이 시민 입장에서 열받는 거야. 아니 왜 시민 세금 받은 돈으로 왜 그 체육대회 하는데 그 공무원들 다 운동복 사주고 신발 사주고 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될 공익적 필요도 없는데, 그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뿔난 시민이 그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한 거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다시 반환 청구에 반환하도록 판결 내려달라. 개인이 자기 이익 침해받았다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공익 행정의 위법 상태 시정, 이걸 위해 싸우는 소송이 이게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은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니야. 이게 말 그대로 기관끼리 싸우는 거야. 쉽게 말해 행정기관끼리 서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권한이다, 아니다, 저쪽은 또 자기네 권한이야. 권한 다툼이라는 거야. 우리 권한이다, 아니다, 싫은 것도 자기네 권한 아니라고 싸울 수도 있고, 그지? 요 기관이 뭐예요? 기관끼리 자기네 권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법원에다가 누구네 권한인지 판정해달라, 이렇게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야. 그러니까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근데 이 둘은 다 성격이 개인의 피해, 개인의 이익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소송은 아니거든. 이런 걸 학문적으로 뭐라 하냐면 객관적이라 그래. 객관적 소송이라고 이제 분류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학문적으로 따지면 행정소송은 주관적인 소송과 객관적 소송, 그래서 이제 총 네 종류를 하나씩이나 인정하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 다시 공권력 행사 때문에 피해를 당한 개인이 자기 이익 구제를 위해서 공권력 행사 대항해서 다투는, 시정해달라고 싸우는 항고소송 종류로 세 가지를 다시 규정했는데 그렇게. 근데 행정심판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심판 하나만 있다. 그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이제 이거 보면
문장으로 읽어보자. 행정소송의 종류. 지금 내가 동그라미 1번 설명한 거야. 문장 읽어보면 어떻게 됐어? 자, 행정소송법은 제3조와 4조에서 행정소송 종류를 규정해 놨는데 제3조가 요거 규정하는 거야.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는 이렇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4가지로 한다. 그리고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다시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라는 3가지를 인정한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소송 종류. 그지? 그걸 이제 그렇게, 법은 그렇게 써놨고 학문적으로 나누면 요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은 개인의 이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에 속하고 요거는 개인의 이익구제가 목적이 아닌 공익실현, 또 행정의 적법성 확보 이런 것도 다 넓게 말하면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다투는 소송이라서 객관적 소송 2가지 이렇게 인정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해되지? 응?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첫째 줄에 무슨 단어가 나왔지? 법정 외 항고소송이라고 그런 말 썼지. 그때 글자 그대로 풀면 무슨 말이래? 법정 외가 뭔 뜻이야? 법으로 정해놓은 거 외에, 그지?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이 공권력 행사 때문에 피해 입었다고 개인이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3종류를 규정해놨는데, 근데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피해 입었을 때 다툴 수 있는 소송 종류가 좀 더 다양하게 인정되면 좋은데 딱 3가지만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이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의 문장의 첫째 줄이 뭐야? 법정 외 항고소송이라는 단어. 그 또 일부 학자는 또 이걸 무명 항고소송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름이 없단 말이야, 법에. 응? 법에 이름이 없는 소송. 응? 이건 무명 항고소송, 법정 외 항고소송.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얘기돼? 예를 들자면 그 옆에 얘가 들어져 있지. 뭐야?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응? 또 의무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의무 이행 소송 한 3개 정도가 문제가 돼요. 응? 거기에 써 있는 3가지 종류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 3가지 종류가 현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없는 소송 종류다. 그런데 국민이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받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이 인정되면 되게 좋은 건데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법에 없어. 예를 들어 의무이행 소송 없단 말이야. 단지 기껏해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무엇밖에 안 되는 거지? 행정기관이 나의 신청을 받고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인지 확인만 해달라는 거잖아. 응? 법원은 그냥 야, 너 행정기관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이야 이렇게 확인만 하는 거지 신청대로 해줘라 이런 판결 안 해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 신청에 따른 조치 해줘라 이렇게 가지고 판정 내리잖아, 행정심판. 여기는 그냥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이것밖에 확인 안 해줘. 법원이 행정기관에게 야, 너 신청에 따른 조치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신청에 따른 조치를 의무를 이행해라 이런 판결 내리는 소송 없단 말이야.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있으면 좋은데, 응? 그럼 법원이 야, 저 시장 왜 응답 안 하냐, 신청에 얘는 요건 다 갖추고 있으니 해줘라 뭐 이렇게 판결하는 게 없어요. 이게 있어야 국민이 구제받는 게 좋은데,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행정기관이 내가 불법 건물을 지었다면서 철거 명령을 내렸어. 응? 그러더니 뭐야?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가 불법이야? 나는 불법 저지른 거 없다. 철거 명령 위법이다. 응? 그리고 막 주장을 했는데도 행정기관은 아니야. 그러더니 강제 철거하겠대. 응?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해? 강제 철거되는 걸 막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 응? 그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이거 강제 철거하면 위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판결 내려달라. 행정기관에게 국민한테 불이익이 되는 어떤 조치를 하지 말라고 판결 내려달라.
이런 소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지? 더 확실한 예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 공부한 것 중에 이제 뭐였지? 뭐 개인이 뭐 법 위반했다고 법 위반 사실 공표하는 제도 있잖아. 근데 이미 공표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 공표행위가 위법이었다, 취소한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전 국민에게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죠? 그걸 취소한다고 판결해봐야 주워 담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리고 그 의미가 없어. 그럼 뭐가 중요해? 잘못된 사실이 공표되기 전에 공표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행정기관이 사실이 아닌 걸 공표하려고 한다. 이거 공표하면 안 된다고,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 내려달라. 이런 소송이 필요한데, 그게 말하자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고 하는 거야. 응? 나의 권리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조치를 행정기관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위법인데 하려고 한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판결해달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고 불러요. 응? 네, 그런 소송이 필요하지 않겠어? 이미 공표가 되고 난 다음에, 잘못된 사실이 공표되고 난 다음에 그걸 사후적으로 취소해달라. 이건 이미 늦잖아. 그리고 구제도 어렵고. 응? 그래서 그런 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송. 응? 그래서 여기다 보면, 자, 여기 예방적, 우리 책에는 부작위 청구 소송 그랬는데 뭐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렇게 말해. 이것도 없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없어? 행정기관이 이런 말 쓰지.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이거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만 해달라. 행정기관이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 요건 좀 약한 거잖아. 이거보다 더 센 게 이거잖아. 행정기관이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 이행하라고 판정 내려달라. 이거잖아. 이게 더 강력한 거야. 요거는 단지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만 해달라는 건데, 그지? 이것조차도 없어요, 법에. 자, 어쨌든, 자,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하는데, 자, 무슨 단어가 나와서 법정 외 항고소송. 응? 우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요렇게 세 가지고, 요거는 행정소송법에 없는, 법이 정한 거 외에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다툴 수 있도록 허용이 가능한, 허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소송 종류다. 그래서 법정 외 항고소송.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 이런 소송이 법에 규정이 안 되는데 인정될 거냐, 인정될 수 있는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걸 둘러싸고 이제 법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법은 아까 뭐라고 썼지?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 종류는 이렇게 네 종류로 인정한다. 네 종류로 한다. 네. 그리고 그 중에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행정소송법에서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 종류 이 세 가지 규정한 건 예를 들어 규정한 거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예시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지 않았더라도 공권력 행사 다투는 그런 다른 소송도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이건 예를 들어 놓은 거지 라고 해석하는 입장. 거기서는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런 소송도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 구제받기 위해서 이것도 허용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 견해는 어떻게 돼? 우리 행정소송법 4조에서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 종류 이렇게 세 가지 규정한 것 딱 세 가지만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한정해서 규정한 거다. 응? 그러니 이 법이 정한 세 가지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한다는 뜻으로 세 가지만 규정한 거다. 응?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요. 똑같은 규정을 놓고. 그건 예를 들어놓은 거라고 해석하는 입장. 아니다. 그 세 가지만 한정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입장. 응?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인정한다고 한정해서 규정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은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이런 소송 종류는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똑같은 규정을 놓고 이제 해석상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자, 결론. 학설은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어느 입장이다?
판례.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법이 정한 거 이외에 이런 법정의 항고소송 인정하고 있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 이게 행정소법 4조가 정한 항고소송 종류는 딱 한정적으로 그 세 가지만 허용한다고 규정해 놓은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다. 결국 여러분의 핵심 단어는 법정 외 항고소송. 둘째 줄 끝에 판례는 일관되게 부정. 응? 이게 핵심이지. 그러면 이제 법으로 정한 거 이외의 항고소송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법으로 정한 거 딱 세 가지니까 이거 이외에 나머지 소송들은 허용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응? 그럼 결국은 국민의 구제 기회를 넓게 인정하지는 않는 거죠. 좁게 인정하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읽으면 아까 여기 얘기했지. 요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은 개인의 이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으로 분류가 되고, 요거는 공익실현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 페이지 올라가면 다시 정리해놨어, 그죠? 그래서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이렇게 나누고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주소송, 기관소송, 그지? 근데 시험에 일단 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 자, 항고소송은 뭐 별건 없잖아. 쉬워. 항고소송은 공권력 행사인 처분, 부작위 이거 다투는 소송이래. 응? 그죠? 당사자 소송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나오는 거잖아. 자, 당사자 소송은 자, 쭉 읽어나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등을 원인으로 생긴 법률 관계, 응? 공권력 행사로 인해 생긴 국가와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 그 밖에 공법상, 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공법상 법률 관계야. 응? 공법상 법률 관계. 그러니까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 이걸 다투는 소송이래. 응? 그래놓고 그 법률 관계인 권리 의무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는데, 자, 민중소송은 첫째 끝에 보니까 첫째 줄 읽어보니까 뭐야?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국민이 직접 자기의 이익 침해된 거 없으면서 자기 이익 침해 구제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 국가기관 등이 위법 행위한 걸 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돼 있지. 자기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지? 그리고 기관 소송 보면 어떻게 돼? 기관끼리 싸운다는 뜻이 들어있지. 그래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이 있네 없네, 응? 또는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그 권한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한쪽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다 제기하는 소송, 그죠?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이렇게 단서가 달려있죠.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있으면 이 문장을 보면 법원에다가 이제 기관 간의 다툼에 대해서 법원에다 청구해서 판정을 받도록 하는 게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헌법재판소에다 청구해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기관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서는 헌재로 가야 되는 사항이 있고, 법원에 청구해야 되는 사항, 재판 청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그죠? 응? 그런 말이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그 셋째 줄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서 판정하게 돼 있는 사항이 있지. 그게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셋째 줄, 기관소송의 셋째 줄 거기 좀 믿으시죠.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응? 셋째 줄 그 말이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 돼 있는 사항. 그게 뭐가 있냐면, 쓰면, 자, 공부하기 쉽게 순서를 잘못. 국가기관끼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줄였으면 지자체 간, 그 다음에 국가기관하고 지자체 간에.
이렇게 세 가지 이 권한 다툼. 응? 요거는 어디로 간다? 이거는 어디서 판정해야 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될 사항으로 돼요.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 응?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 그리고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이에 권한 다툼. 요거는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법원에 가는 게 기관소송이고 헌법재판소에 가는 건 이제 그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권한쟁이라 그래. 응? 하여튼 요 세 가지는 이거는 기관 소송이 아니야. 헌법재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다가 해결해 달라고 청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예를 들면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다툼이 일어났어. 응? 그러면 인천시가 이거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법원으로 가야 돼? 헌재로 가야 돼? 헌재로 가야지. 인천시도 지자체,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은 헌재로 신청 들어가야 돼.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있었던 게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하는 게 있었어. 응?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강남구에서 재산세 제일 많이 거치는 데가 어디겠어? 서울의 강남구. 응? 거기가 땅값, 집값 비싸잖아. 재산세가 엄청 많이 거쳐요. 그러면 다 이제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강북 지역까지 다 재산세를 거두면 누가 가져가는지 알아? 일단 서울시가 가져가요. 거둔 재산세를 다 서울시가 가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서울시가 골고루 나눠줘요. 저기 서울의 강북에 있는 노원구, 도봉구 다 이렇게 그걸 나눠줘요. 강남구가 열받아해. 우리 강남구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남구가 제일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응? 이걸 강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서울시가 다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다 나눠주냐? 그러니까 강남구는 자기네가 거둔 거가 조금밖에 못 쓰잖아. 이거 강남구가 반발. 그래갖고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다 청구한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 응? 또 국가기관이면 예를 들어서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권한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거 다 헌재로 가는 거야. 응? 또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 이런 것들은 그럼 요거 빼고 나머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은 이제 법원에 청구하는 거. 그게 기관 소송이야. 응?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는 요거 하나 알고 가자. 기관 간의 권한 다툼 중에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사항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거 뺀 나머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은 법원으로 소송, 즉 기관 소송이란 소송을 청구한다. 예를 들자면 뭐가 있는지 알아? 옛날에 서울시 의회하고 서울시장하고 이게 다툰 적이 있어. 그지? 이게 뭐냐면 서울시 의회 선거를 했는데 서울시장은 그 당시에 오세훈 씨,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응? 이제 근소한 차로 서울시장에 당선됐어. 강남에서 몰표가 나와가지고. 요즘 원래 그때 선거가 되게 웃겼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새벽 개표 막판까지 졌어. 근데 막판에 가서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여기 이제 표를 깠는데 거기서 완전히 몰표가 나왔고 그 막판에 역전이 됐어요. 그래갖고 근소한 차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어. 그때 분위기가 한나라당 완전히 망하는 분위기야. 응? 근데 이제 서울시 의회 시의원 선거도 같이 했잖아. 같은 날. 근데 시의회 의원은 이 지금으로 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 시의회는 과반수도 넘었어. 이 민주당 쪽이. 예. 그러면 이제 시장하고 시의회하고 약간 이제 갈등 상황이 되죠. 응? 근데 서울시의회가 첫 번째로 한 정책이 그때 뭐였냐면 우리 중고생들 무상급식. 응? 무상급식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 응? 그래서 그 중고생들 무상급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이제 통과시켰어. 조례를 통과시켜서 서울시장한테 이제 시민들에게 공포하라. 그리고 공포 권한자는 이제 시장이니까 시의회에서 시장한테 보냈어. 그랬더니 서울시장 반대. 응? 반대. 그래서 무상급식 반대한다고 다시 시의회로 소위 거부권을 이게 되돌려 보냈단 말이야. 응? 그랬더니 시의회가 무슨 소리 하면서 이제 시의원 3분의 2 이상이 예를 첫 번째 통과할 때는 과반수 이상만 찬성하면 되거든. 근데 이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다시 통과시켜서 다시 보낸 거야, 서울시장한테. 그럼 서울시장은 다시 되돌려 보낼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 거는 거야. 그래서 딱 한 번 소송하는데 그 대법원에다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서울시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상대방 피고는 시의회. 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중고등학생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하도록 하는 이 조례 상위법에 위반된다. 위법이라고 판결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내놨어. 그런데 누구야? 그러면 재판 결과 기다리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또 못 기다렸어. 소송을 내놓고 뭐라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자기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거 서울 시민들 주민투표 제도가 있어. 서울 시민들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기자회견하면서 저희 주민투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응? 그거 주민투표로 결정할지 여부는 시장이 이제 권한이거든. 근데 주민투표로 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 또 뭘 넣거든요. 이게 시장 반대가 이기지 못하면, 응? 반대 측 주장이 이기지 못하면 시장직을 내놓겠다. 완전히 정책 승부수로 던진 거야. 시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응? 그래갖고 투표를 했지. 주민 투표를 했는데 원래 찬성이든 반대든 하여튼 시민들이 투표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투표 권한 있는 자, 투표권자 수의 33.3%,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3분의 1 투표권자의 3분의 1도 투표를 안 하면 아예 그냥 표를 까보지도 않아. 개표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근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무상급식 찬성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의미로 아예 투표하러 가지 마십시다 하고 또 운동해요. 안 가면 3분의 1 안 넘으면 까보지도 않으니까 그건 부결되는 거야. 응? 하여튼 그래서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 3분의 1 이상 투표를 안 했어요. 3분의 1이 안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 180억 들여갖고 주민 투표했는데 투표자가 3분의 1도 안 해서 찬성이 많은지 투표한 자 중에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까보지도 않고 끝난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시장직 사퇴 이렇게 됐었죠. 응?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정치인으로 그다음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잖아. 시장 사퇴했으니까 시장 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 등장한 정치인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 응? 그다음에 변호사로서 시민운동하던 박원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렇지? 그때 안철수 씨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느냐, 응? 박원순 씨가 민주당 후보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안철수 씨가 양보했다 그러잖아. 이래가지고 박원순 씨가 와서 이제 당선되고 했었지. 네, 그렇게 흘렀어. 그 예를 든 거는 그렇게 이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권한 다투는 소송 이런 게 기관 소송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응?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잘 안 나와요. 응? 거의 잘 안 내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내는 거고, 요거는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고송. 그리고 항고송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도 우리가 행정심판법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 행정심판법도 취소심판 위주로 법을 쫙 정해놓고 대부분
취소 심판에 관한 규정들이 여기 다 적용된다. 다만 뭐뭐만 빼고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을 대부분 다 준용하는 거. 취소 심판 중심으로 규정했고, 행정소송법도 취소 소송 중심으로 규정을 쫙 해놓고, 무효 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뭐뭐는 적용 안 한다.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적용하는 거야. 응?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규정 아주 조금 해서 만큼 있습니다. 응? 그래서 시험은 항고소송 위주로 나온다. 그 얘기. 어쨌든 이번 시간에 꼭 외워야 될 거.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종류. 응? 4종류.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그 중에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항고소송 종류 3종류. 응?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제가 짤막한 주제로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있지? 응? 그래서 거기 일단 문장을 읽어봐. 행정소송의 한계는 첫 번째가 쌍가를 본 사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라고 제목이 있지? 아니, 그는 그런 거 그냥 읽고만 지나가. 이거 뭐 하냐면 재판이잖아. 법원에 의한 재판. 근데 법원은 뭘 판정하지? 이 싸울 때 법적인 싸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은 법을 해석 적용해서 분쟁 사건을 판단 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법을 해석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 사건, 이거를 판정 내리는 거지. 응?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판정할 수 있겠어요? 법원이 법을 해석 적용해서 판정할 수 없는 문제.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이 보다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인지 아닌지. 이건 법을 해석 적용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 응? 그런 문제는 법원이 판정할 수 없죠. 응? 그죠? 또 뭐 누가 더 이쁜지 판결해 달라. 응? 누가 더 이쁜지 싸움 났대. 응? 누가 더 이쁜지 이거 법을 해석 적용해서 판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 건 법원도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문제 갖고 재판에다 청구하면 법원은 거절합니다. 응? 그래서 그걸 법률 용어로 각하시킨다 그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걸 청구했다. 응?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요. 그럼 뭐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밑에 내려가 봐. 그번 방가르 2번 구체적 사건성이라고 돼 있죠? 응? 네, 거기 문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 응? 첫째 줄 중요한 단어가 뭐야? 싸움 벌이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응? 싸움하는 당사자 간의, 그러니까 더 줄이면 핵심 단어가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응? 구체적인 법적인 분쟁이래야 법원이 재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응? 그런 구체적인 법적 분쟁 사건이 아니면 재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럼 법원에 재판해달라고 청구해봐야 법원이 재판을 거절하는 판정을 내린다는 얘기죠. 자, 관련해서 쭉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위의 문장에서 그 다음 페이지 표 있지? 응? 표에서 거의 4가지 뭐 써놨죠. 그죠?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에 관한 다툼, 객관적 소송, 응? 사실행위, 반사적이, 이런 말 있죠? 가볍게 공부하세요. 이 중에 맨 위에 거. 자,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에 관한 다툼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는 그냥 법 자체에 법령의 이게 의미가 뭔지 이거 갖고 해석 다툼이 있다. 이런 거 갖고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읽어보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령은 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 법을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집행을 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 그에 의해서 비로소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그 구체적인 행정기관의 집행 조치가 소송 대상이 돼야지 법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은 뭐야?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관적 소송이 원칙이에요. 개인의, 그러니까 소송이 인정되더라도 개인이
자기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 주관적 소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 개인의 이익 구제가 아니라 공익 실현, 행정의 적법성 확보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은 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을 때만 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응? 그래서 객관적 소송 부분은 뭐야? 셋째 줄,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되고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이걸 열기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래요. 법에서 딱 이런 경우 이런 소송 가능하다 이렇게 열거 해놔야 거기다 써놔. 열기주의 채택. 응? 셋째 줄, 객관적 소송은 뭐라고?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되고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개별 법률에서 소송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야만 가능한 소송. 응? 열기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객관적 소송 종류는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뭐 사실행위와 반사적이익은 굳이 안 하고 넘어가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나오죠? 이거 곧잘 시험에 나와요. 그 판례 공부합니다. 뭐라고 나왔나? 자, 이 중에 넷째 줄에 보면, 넷째 줄이나 쭉 읽어나가되 아래쪽에 밑줄 친 문장 있지? 거기서가 이제 시험에 쓰이는 중요 부분이야.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그 밑에서 셋째 줄,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응? 이게 핵심이야.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이게 키워드 단어야.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존부. 그러니까 키워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존재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줄, 확인.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판정해달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확인해달라. 이거 법원에다 청구했단 말이야. 근데 야,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A라는 사람이 독립운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달라.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거든. 응? 그치?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실을 존재했다는 걸 판정해놨는데 이건 법을 해석 적용해서 판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응? 그래서 결국 자, 다시 말하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 또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확인해달라고 이 청구하는 소송은 뭐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게 이 문장의 뜻이 그겁니다. 응?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응? 그냥 역사적 사실의 문제지. 그지? 예. 그런 거는 역사학자들을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그죠? 응? 법원이 과거에 누가 독립운동한 사실이 있다 없다. 응? 뭐 이런 걸 판정 내려주는 기관은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723페이지로 가. 그럼 싼 거로 이번에 뭐 나왔어? 제목은 권력분립상의 한계 해놓고 괄호치고 뭐라고 써놨어? 법으로 정해놓은 거, 행정소송법으로 정해놓은 거 이외에 국민이 공권력 행사 시정해달라고 다투는 법정의 항고소송 인정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까 공부했어. 결론은 뭐죠? 법정의 항고소송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우리나라 학자들 간의 견해 대립은 있지만 판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송은 일체 인정될 수 없다는 거 입장이야. 그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하면 세 종류의 소송이 있잖아. 주로 논란이 되는 게 아까 여기 있는 거 의무이행 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 행정기관이 일정한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확인만 해달라.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얘기된다 그랬지? 근데 세 가지 다 결론 오른쪽에 보면 뭐야? 다 인정되지 않는다. 일관되게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이거야 핵심이. 아까 한 얘기 다시 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의무이행 소송의 뜻, 그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뜻,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의 뜻 이런 소송을 말한다 해놓고 결론은 뭐야? 이거 법에 우리나라 행정법에 없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그런 소송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일관되게 부정. 그죠? 간단한 결론이고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응? 자, 1번 판례 딱 보면 무슨 소송이라고 나왔지? 두 번째 줄에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나왔지? 아, 이 단어만 딱 보면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돼? 안 돼? 안 된다. 그 문장 판례 1번 보면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이 인정되고 있지만 법에 의해서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 소송 규정 안 해놨다는 거야. 행정소송에서는 의무이행 소송이란 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2번은 어떻게 돼? 응? 자, 문장이 둘인데 2번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하기는 일정한 행정처분을 해줘라. 신청받은 대로 일정한 처분을 해줘라. 명령 내려주는 그런 이행 판결. 이게 이른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여기까지를 말하면 이게 의무이행 소송을 말하는 거야. 응?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죠? 그래서 둘째 중간부터 보니까 가설, 점포 건물, 철거 명령 등 내려주고, 응? 그다음 뭐야? 응? 이 철거 안 하면, 자진 철거 안 하면 대집행 절차 실시해라 하고 명령하는 판결 내려주셔 하고 소송했나 봐. 그러니까 아마 가설, 점포, 건물 이거 나오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내가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게 얻어가지고 건물에 상가 건물 얻어서 임대료 내가고 또 세금 제대로 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천막 치고 그 앞에서 영업을 해.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임대료도 안 내고 없고 세금도 안 내고, 그지? 우리 저 노상 가판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야. 자기는 임대료 내야 되고, 세금도 다 내면서 영업을 하는데 똑같은 품목인데 저쪽은 이렇게 가설 점포 건물 지어놓고 뭐 임대료도 안 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시청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시청에 가서 왜 저 사람들 왜 단속 안 하냐? 그지? 저 사람들 불법 영업하는 거 맞지 않냐? 왜 단속 안 하냐? 저거 빨리 철거하라고. 쟤네들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 내려라. 시에 가서 욕을 한 거야. 그리고 자진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해라. 근데 시에서 안 들어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그 상점 주인이 법원에다가, 아니 시가 왜 내 말을 안 따르냐? 저 불법 건물로 지어갖고 영업하고 있는데 왜 저거 철거 명령 내려야 되는데 철거 명령도 안 내리고, 자진 철거도 안 하면 강제 철거 조치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니 하라고, 시장에게 조치를 해라 하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어. 근데 이게 이런 청구지만 내용이 뭐야?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있으니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결 좀 내려달라, 이런 뜻의 소송이니까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한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소송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각하시킨 거야. 거절한 사건이야. 그런 거죠. 그리고 3번도 검사가 범죄의 증거물이라고 뭔가 내 물건, 컴퓨터 같은 걸 압수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내가 무혐의 아니면 무혐의로 풀려났어. 그러면 압수해간 물건 돌려줘야 되잖아. 환부가 돌려주는 거야. 근데 검사가 안 돌려줘. 검사한테 압수해간 내 컴퓨터, 노트북 돌려달라 신청했는데 검사가 안 돌려줘.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냈어. 검사에게 압수해간 내 노트북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판결 내려달라, 이렇게 청구한 거야. 근데 내용적으로 뭐야? 의무 이행하라 하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니까 의무이행 소송이 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 2, 3번까지가 이제 의무이행 소송 얘기지, 판례.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은 현재 우리나라에 법에 규정 없고 인정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4번, 5번 5번이 이제 묶으면 4번, 5번은 어떤 소송이야? 행정기관이 이거
뭐 위법한 조치를 하려고 든다. 응? 행정기관이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어떤 위법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법원에 달려가서 행정기관에 그런 조치 하면 안 돼! 하고 하지 말라고 판결해달라는 청구 소송이지. 그래서 4번을 보니까 내가 이제 내 집이, 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내 집 옆에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새로 건물을 졌나 봐. 응? 그러니까 내 집이 여기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새로 건물을 진 거라. 근데 얘가 이게 허가받은 대로 안 짓고 뭔가 불법으로 뭔가를 허가 받은 거와 다르게 졌나 봐. 그러면 나는 얘 이거 허가 받은 거와 다르게 져서 불법으로 졌으니까 건물 준공검사 내주면 안 되는 건데, 응? 시에서는 A에게 준공검사를 내주려고 한다. 이거 잘못된 조치를 시가 하려고 한다.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시가 하려고 하니까 가서 법원에 가서 시장에게 준공검사 내주지 말라고 판결해달라. 이거 청구하는 거잖아. 행정기관이 무슨 조치를 하지 못하게. 이거 의무이행소송하고 정반대잖아. 의무이행소송은 행정기관이 뭔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해라! 명령하는 판결을 내달라는 거고, 반대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하면 안 되는 걸 하려고 한다.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판결해달라. 이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야. 그죠? 그래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 처분을 내주면 안 된다. 내주지 말라고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이거는 소위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응? 5번도 이제 이해되지? 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슨 고시, 응? 예, 정해진 거. 이 고시를 적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위법인데 하려고 그런다. 이거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것도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이야. 그죠? 다 안 된대. 이런 내용의 소송은.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은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이지. 자기 의무 확인 소송. 6번, 7번. 그지? 자기 의무가 뭐야? 행정기관이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판결로 확인해달라. 확인만 해달라는 거지. 확인해달라. 이 의무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려달라는 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약한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만 해주는 것도 안 된대. 인정되지 않는 소송이네. 그거 청구하는 것도. 그래서 자기 의무 확인 소송. 그지? 그래서 아까 7번 뒤에 가면 7-1 다 비슷한 내용이야. 응?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 예를 들어 독립기념관 가보니까 막 전시물 해설이 엉터리더라. 응? 그래서 그걸 독립기념관장에게 전시물 이거 해설이 잘못돼 있다. 엉터리다. 이거 바로 잡아라.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서 뭐 거부를 하거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기념관장한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다. 법원아, 독립기념관장에게 이거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확인 좀 하는 판결 좀 내려달라. 응? 청구했는데 이것도 안 된대. 의무 이행하라고 판결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만 해달라는 것도 안 된대. 현행법상 법은 딱 요거만 있다는 거예요. 3가지만 인정되지 이거는 안 된대. 그래서 그런 거 자기 의무 이행소. 그래서 8번 가면 뭐가 있어 결국? 응?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 심판 청구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 소송 인정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의무이행 심판이 어느 때 하는 거지?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거부 처분을 내렸거나 응답 안 하는 부작위가 있을 때 이제 일정한 의무 이행하라고 판정을 내려다고 청구하는 게 의무이행 심판이었잖아. 근데 소송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소송에서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소송 인정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소송에서는 그러면 신청 국민이 자기한테 허관이 이익되는 행위에 대해 신청 행정기관이 신청받고 거부 처분 내렸거나 응답 안 하는 부작위 됐어요. 그죠? 그럼 어떤 소송해야 돼요? 소송으로 싸우려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응?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해? 부작위가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라고 확인해달라. 이거 청구하는 거예요. 응? 의무이행 소송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8번은 외울 건 아니고 행정소송에서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부작위 나왔네. 그지? 부작위, 응답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소송은 부작위 위법임을 확인해달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가능하지. 행정기관에게 내 신청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달라. 자기 의무 확인 소송도 안 되고 의무 이행 소송도 안 된다. 그런 판결이죠. 응?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읽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뭐 이거 지금까지 한 얘기는 행정소송 종류 공부한 거잖아. 크게 4종류. 그 다음에 항고소송 종류는 3종류만 딱 규정하고 이게 법정의 항고소송인 게 법에는 행정소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소송 종류인데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종류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응?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소송 종류 중에 항고소송이 중요합니다. 응? 시험에 소송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이 항고소송에 관한 문제가 주종을 이룹니다. 응? 자, 쉬는 시간 갖고 항고소송 공부하도록 합시다. 응.